네, 안녕하세요. 에코하우스 배준영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2년 좀 넘었는데요. 샘플하우스로 건축이 된 겁니다. 1층은 38평, 2층은 20평, 테라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58평 구조입니다. 일단은 요즘 많이 쓰는 자재가 세라믹이기 때문에 세라믹으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드 느낌이 나는 엠블럭 사이딩으로 또 포인트를 줬습니다. 예전에는 이 엠블럭 사이딩이 없어서 뭐 탐바보드나 우드로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탈색이 되고 남으니까 오일스텐도 계속 칠해줘야 되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엠블럭 사이딩이나 이런 포인트 자재들이 외장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사용하면 내구성도 좋고, 특히 청소나 또 탈색이 없으니까 관리하시기가 아무래도 좋죠. 내장도 궁금해지는데 내장 같은 거라든지 내부 모습도 예예, 현관으로 들어오시죠. 집 사이즈가 조금 있다 보니까 현관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20평만 돼도 이 정도의 현관은 나오거든요. 현관이 포치도 있고 현관도 있어야 아무래도 집이 활용하기가 편리하시니까 그렇고, 건축주의 어떤 성향에 따라 현관을 조금 넓히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키높이장, 여기는 층고가 3m로 저희가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1, 2층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구조 중에서 실내 구조를 3층까지 최대로 높여놨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이 높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500 정도 되는 보통 일반 높이라도 요즘은 키높이 장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현관 보시면은 중문이죠. 중문이 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전원주택에는 빠지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추천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 단열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외기하고 직접 접하면 단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문이 있으면 아무래도 쓰시기가 더 편리하실 겁니다. 요즘도 알루미늄으로 다 되어 있죠. 예전에는 우드로 됐었는데 요즘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청소하기도 좋고. 먼저 보실 게 거실입니다. 거실. 아무래도 주택 사이즈가 1층에 단층에 이렇게 방 2개밖에 넣지 않았거든요. 보여주는 집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거실이 크게 나왔고, 또 이 집의 특징은 다이닝룸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식탁 공간이 따로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싱크대를, 아주 대형 싱크대를 넣어놨어요. 보통 일반 집에서는 이 정도 하면 너무 큰 싱크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일반 우리 이런 모듈 하우스 이동식 주택에도 이런 싱크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싱크대를 넣어봤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모든 구조가 건축주의 어떤 의견에 따라 나눠지고, 그리고 집 구조에 따라 싱크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런 공간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이렇게 다이닝룸과 싱크대를 구성하는 요소고, 그리고 아일랜드를 또 넣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아일랜드를 넣되 거기에 식탁까지 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장단점도 설명드려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짜드려야 되는 것이고, 요는 뭐냐면 그 건축주들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게 해야 후회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 역할은 이 모듈 하우스를 완성했을 때 건축주들이 후회 없이 이거 이렇게 할 걸, 아니면 이걸 이렇게 바꿀 걸이라는 후회를 얻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시죠. 안방에 이렇게 방이 38평인데 2개밖에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방 2개만 하고 나머지 공간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붙박이장, 여긴 투베드를 구성해놨고, 그 다음에 붙박이장을 이렇게 구성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이 지금 12자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6장짜리, 둘, 넷, 여섯, 이렇게. 이게 보통 일반적인 구조죠. 붙박이장을 사이즈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열자장만 하더라도 충분히 사이즈가 괜찮고 보통 우리 옛날에 장롱이라 말씀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열자장이 보통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실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한테 하시나 아니면은 뭐 일반 업체 하시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거는 편하게 직접 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의뢰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따로 1층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드레스룸을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장실을 하나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드레스룸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실을 넣고 드레스룸을 같이 세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그리고 작은 방을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작은 방입니다. 일반적인 작은 방인데 침대, 더블 침대 들어가고 이렇게 책상과 이 장이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은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시죠. 화장실은 저희가 스탠다드 화장실 1층에 스탠다드, 2층에 스탠다드인데 1층은 욕조가 있는 타입, 2층은 없는 타입입니다. 예. 뭐 장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욕실을 약간 크게나 작게 줄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데 이건 일반적인 욕실의 사이즈로 보시면 되죠. 이제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공간이 1층가 될 텐데 딱 보시자마자 감탄을 하시는 아니면 진짜 마음에 들어해서 꼭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저 포인트입니다. 저 포인트벽은 미가 루바의 참수 루바인데요. 디자인이 아주 많습니다. 루바가. 그런데 저 루바를 사용해 보니까 제일 무난하고 또 깔끔하고 괜찮아요. 사람도 그렇듯이 집도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관을 열고 돌았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에 저런 루바를 설치하면 집이 깨끗하죠. 저희는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자재가 꽤 비싼 편입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도배는 저희가 실크가 도배가 기본입니다. 이것도 실크 도배인데 포인트가 들어갈 쪽은 저렇게 루바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실크 도배로 마감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천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공지 부분을 했을 때나 평지붕을 해도 마찬가지 편백 루바를 선택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거는 따로 금액이 뭐 크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그걸 추가하시면은 또 개인적 취향을 또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 2층 보시죠. 2층은 문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에 대해서 이 잘 달았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기본이거든요. 문이 없으면 공조가 1, 2층이 트여버리면은 2층하고 1층의 그 냉난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을 다시는 게 좋습니다. 2층 가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계단은 멀바우로 이렇게 돼 있고 1층이 이렇게 천고를 3m까지 높인 구조였다면 이게 지금 높이가 2,400이거든요. 2m 40. 그럼 지금 현재 제작되는 것들은 모두 다가 2m 50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 10cm 정도 더 높은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 아파트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죠. 네. 지금 2층은 20평입니다. 20평에 방 2개에 거실, 그다음에 화장실, 계단실 이렇게 되죠. 테라스 포함인데 역시 단층의 구조는 좋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단층을 많이 하시는데 2층을 하게 되면 2층 계단실이 벌써 3평 정도 차지를 하니까 평수가 조금 감해지는 게 조금 아까우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실 2층도 어떻게 예, 일단은 방이 이렇게 2층 방입니다. 이 정도 방이면은 그냥 일반 주택의 작은 방이거든요. 마찬가지 이렇게 장이 들어가 있고 더블 침대 들어가고도 이렇게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블 침대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샘플하우스이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테라스를 내놨는데요. 아니면 이 샘플하우스가 아니고 일반 집이면은 여기를까지 이렇게 방으로 만들어 버리면 상당히 큰 공간이 됩니다. 예. 그런데 밖에서 볼 때 아무래도 테라스 있는 게 좀 이쁘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것, 혹은 이렇게 테라스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사실 2층 테라스가 특히 여성분들,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차도 마시고 고기도 구워 먹고 로망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추천 안 드리는 것이 1년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2층 특히 차 마시러 2층을 올라오고 고기 구워 먹으러 왔다가 또 가지고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1층의 데크나 테라스 쪽에 1층으로 구성하시는 게 투자 효율이 더 높지 않은가 하는
추천을 드립니다. 조명은 뭐 매립등도 있고 이렇게 노출등도 있거든요. 포인트 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하는 조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은 그냥 달아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시면은 아까 1층에 보셨던 화장실은 욕조가 있는 타입, 요건 없는 타입이거든요. 예, 해바라기 설치가 돼 있고 해바라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샤워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파티션 마찬가지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샤워 부스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여쭤보는. 호텔같이 건식 난방, 건식 그 화장실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추천은 안 드리는데 그게 꼭 필요한 집이 따로 있습니다. 예.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식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렇게 팔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보조대까지 설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가끔 제가 샘플하우스에 있을 때 사용하는 그냥 집무실 겸 쓰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방 사이즈는 아까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여기는 책상만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20평 거실 같으면은 좀 큽니다. 화장실이 이 주방이라 생각하고 거실이 이 정도 된다면 굉장히 큰 거실이거든요. 아파트는 빠지는 평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주택은 20평 같으면은 실제 사이즈가 20평이기 때문에 거실도 충분히 여유롭게 방 2개 놓고도 빼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부분에 설치도 가능합니다. 샘플하우스를 통해서 웰컴하우스에서 얘기해 주고 싶으신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샘플하우스를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 만약에 20평짜리 원하시는 분이 이 집을 보면 뭐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평수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구조재 벽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같은 20평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주의 땅에 맞춰서 진입로나 입구나 마당을 어떻게 쓸지에 따라 창호도 달라져야 하고 마찬가지 실내 구조도 달라져야 하잖아. 라이프스타일도 다르니까. 그러면 결국은 평면도부터 새로 그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새로 구성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단열이나 마감을 얼마나 잘하는 회사에 맡기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마감을 할 때 이 안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또 그 안에 단열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외장재는 뭘로 구성이 되는지 최종 마감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그런 것을 상의하시는 게 건축 회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0평짜리, 30평짜리 이런 집들을 많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단열재나 마감이나 기초에 튼실한 회사를 먼저 찾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분과 이제 실내 구조, 평면도부터 현장 답사를 하겠죠. 그러면 마당을 어떻게 쓰실 건지, 외부 수도는 어디 놓으실 건지, 진입로는 어떤지, 성토나 절토나 그런 게 필요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담장은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수도는 또 어디로 빼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하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마당 마감, 주차 마감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게 외부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실내는 집을 어디 앉혔는데 거기서 채광은 어디로 들어오는지, 쓰시는 분이 주로 쓰시는 분과 손님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상의하셔야 되고, 창고 부분도 마찬가지. 추후에 기거를 하시는 주거의 목적의 집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20평이 있어서 두 분이 사실 때 수납이 얼마나 필요한 집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창고를 애초에 준공 때부터 달아내든지 아니면은 없애버리든지 또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토탈적으로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것만 맞아진다면 건축주분께서 조금 편하게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죠. 업체 선정부터 해서 땅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인허가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또 전기나 수도,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원래 집을 안 지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일단은 토탈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모듈러 하우스 주택은 처음에 땅을 현장 답사하고 준공까지 모두 신경 쓰는 회사가 잘 없어요. 예, 그런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제일 편리하다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단열입니다. 건축주분들이 모두 다 단열을 생각하시는데 단열하고 마감을 잘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죠. 그리고 그 회사가 실내 있고 준공 이후에 AS까지도 잘해주면 금성첨 아니겠습니까? 제 에코하우스는 100% 하자 없이 지을 수는 없어요.
뭐 고객이 불편한 것도 하자라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잘한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말씀드린 대로는 합니다. 에코하우스는 처음에 현장 답사부터 토목 시공도 직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준공 이후에서도 직접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능력 닿는 한 서비스도 철저하게 해드리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고 저희한테 건축하지 않더라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을 편하게 드리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2026년 남은 시간 건강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건승하시고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이 건강 때문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죠. 저 또한 전원에 들어오니까 공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행복한 또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